아이고 뼈마디야 쑤신다 쑤셔. 이놈의 지긋지긋한 곰팡내. 해가 떠도 해가 뜬 줄 모르고 비가 와도 비가 오는 줄 모르는 여기가 사람이 사는 방인지 쌀자루 넣어두는 광인지. 내 이름은 박순자. 72입니다. 지금 내가 누워있는 이 방은 키 큰 사내놈 하나 제대로 눕기도 힘든 좁아터진 지하 단칸방입니다. 창문이라고 달린 건 있으나 마나 한 손바닥만 한쪽 창인데 그것도 열면 웬 남의 집 시커먼 담벼락만 보이지요. 불과 6달 전만 해도 나는 이 동네에서 볕 제일 잘 드는 103동 15층에 살았습니다. 로얄층이라고들 하지요. 거기서는 아침마다 해가 뜨는 것도 보고 저녁에는 붉게 노을 지는 것도 다 보였는데 거실에서 화초를 키워도 그렇게 잘 자랐어요. 죽은 영감 사진 앞에 따뜻한 밥 한 그릇 올려놓고 영감, 나 이만하면 잘 살았지 하고 어깨 펴는 게 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떡을 쪄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쌀 씻고 콩고물 무치고 그렇게 손마디가 다 휘어지도록 일해서 내 이름으로 된 그 집 한 채 딱 장만했습니다. 죽은 영감 없어도 나 하나 그리고 내 새끼 하나는 이 세상에 발 붙이고 살게 해준 고마운 집이었지요. 그런데 그 집을 내 손으로 팔았습니다.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 목숨보다 귀한 내 새끼 김영수. 그놈 때문입니다. 그날도 나는 떡을 다 팔고 해가 질 무렵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여는데 현관에 못 보던 구두가 있더군요. 가죽은 뻔지르르한데 굽이 다 달아 빠진 그런 구두였습니다. 영수야, 너 왔냐? 반가운 마음에 소리를 질렀지요. 몇 달 만에 보는 아들 얼굴입니까? 김 사장 소리 들어가며 좋은 차 굴리고 다니던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돌아보는 아들놈의 얼굴이 잠시 멈춤 반쪽이 되어 있더군요. 수염은 거뭇거뭇하고 눈은 퀭한 것이 꼭 며칠 굶은 사람 같았습니다. 영수야, 밥은 먹고 다니냐? 내 말에 그만 48 먹은 아들놈이 흐흑하고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퍽 소리를 내며 내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죽게 생겼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평생 저놈이 저렇게 망가진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뚝 굳히고 말해봐. 어디 아파? 영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망했습니다. 어머니, 저 완전히 망했어요. 알고 보니 몇 년간 잘 된다던 그 사업이라는 것이 전부 빚으로 돌려막던 헛개비였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니 한순간에 무너졌고 여기저기서 빌려 쓴 돈, 특히나 무섭다는 사채까지 끌어다 쓴 모양입니다. 그래서 빚이 얼만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억입니다. 아니, 이자까지 붙어서 4억이 넘습니다. 4억. 나 같은 떡 장수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돈입니다. 내일 모레까지 1억을 막지 못하면 저 사람들 저 가만 안 둔답니다. 어머니, 저 진짜 저 다리 하나 잘릴지도 몰라요.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네. 아들이 내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아들이 죽는다. 내 새끼 다리가 잘린다. 그 밤에 나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죽은 영감 사진만 붙들고 울었습니다. 여보, 어떡하면 좋아? 우리 영수 저러다 죽는데 어떡해? 다음 날 아침 나는 퉁퉁 부은 눈으로 영수를 불렀습니다. 영수야. 네, 어머니. 이 집 팔자. 영수놈이 화들짝 놀라더군요. 어머니, 그건 안 됩니다. 어머니 평생 모은 재산인데 시끄럽다. 내 새끼 죽는다는 소리보다 내가 길바닥에 나앉는 게 더 무섭겠냐. 어머니 이 집 팔면 대출금 갚고 나면 한 4억 5천은 손에 준단다. 그걸로 빚 갚아라. 갚고 남는 돈으로 아니다. 다 갚아라. 싹 다 갚고 새로 시작해.
나는 다음 날 바로 부동산에 집을 내놨습니다. 금매로 내놓으니 시세보다 싸게 금방 팔리더군요. 집을 판 돈을 받아든 날 은행에 가서 영수의 빚을 다 갚아주었습니다. 내 통장에는 그야말로 잔돈만 남았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 원짜리 이 지하방을 구할 돈만 겨우 남았지요. 아들은 짐을 싸는 내 앞에서 또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3년 안에 아니 1년 안에 어머니 다시 15층 그 집보다 더 좋은 데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 은혜 잊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됐다. 은혜는 무슨 너 살자고 한 짓이다. 대신 밥 굶지 마라. 그리고 2번 다시 빚 같은 거 지지 마라. 차라리 몸으로 때워. 알겠냐? 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보냈습니다. 영수는 일자리 때문에 지방에 좀 내려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리 잡으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잠깐만, 아주 잠깐만 저 방에 계세요. 그 잠깐이 벌써 6달입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지 않아. 하루에도 12번씩 아들놈에게 전화를 겁니다. 처음 며칠은 신호라도 가더니 일주일이 지나니 아예 없는 번호라고 나옵니다. 도망간 겁니다. 이 늙은 어미를 이 차가운 지하 셋방에 처박아두고 제 빚 갚아준 돈으로 아니 내 집 한 돈 들고 도망을 간 겁니다. 이 이천하의 몹쓸 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 애비 없이 너 하나 사람 만들겠다고 내 청춘, 내 손목 다 바쳤는데 내가 어미한테 이럴 수가 있어. 벽을 치며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는 이 곰팡내 나는 방에서 나는 소리 죽여 울고 또 울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건 돈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입니다. 아이고, 15층 박씨 할머니 아니에요. 여긴 어쩐 일로 웬 지하로 이사를 다 오셨대. 아들 사장님이라 떵떵거리더니 그거 다 빚이었대. 쯧쯧. 집까지 팔아먹었다잖아. 그 소리가 무서워서 나는 낮에는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경로당은커녕 쌀이 떨어져도 밤늦게 모자 푹 눌러쓰고 편의점에 다녀왔습니다. 월세 30만 원. 그리고 한 달 밥값, 약값.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떡은 더 이상 만들 기력도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폐지 줍는 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 예전에 떡 만들러 일어나던 그 시간에 나는 이제 리어카를 끌고 나갑니다. 내 평생 이런 밑바닥 일은 처음입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찬바람에 무릎이 쑤셔 약 없이는 잠도 못 잡니다. 그래도 어쩝니까? 살아야지요. 죽지 못해 삽니다. 그렇게 리어카를 끌고 동네를 돌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쪽 농수산물 시장 근처를 지나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키는 멀대같이 큰데 어깨는 축 처져서 무거운 배추 상자를 어깨에 이고 끙끙대며 트럭에 싣고 있었습니다. 어이, 김씨. 그것만 하고 밥 먹으러 가자고. 네. 형님. 그 목소리는 내 아들 영수였습니다. 한여름 땡볕에 땀으로 옷이 다 젖어서 얼굴은 시커멓게 타고 사장님 소리 듣던 놈이 그 시장 바닥에서 김씨라고 불리며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영수야. 하고 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녀석. 도망간 게 아니었나? 그럼 왜 전화를 안 받은 거야? 나는 그날 하루 종일 멀리서 아들놈을 지켜봤습니다. 영수는 정말 소처럼 일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다른 인부들은 다 식당으로 가는데 영수는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편의점에서 사온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우더군요. 그걸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원망스럽고 밉던 마음은 다 사라지고 저놈 저기서 저러고 있었구나.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해가 지고 인부들이 다 퇴근했습니다. 영수도 일당을 받아들고 시장을 나왔습니다. 나는 몰래 그 뒤를 밟았습니다.
영수가 간 곳은 시장 구석의 작은 고시원이었습니다.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가는 그런 쪽방이었습니다. 영수는 방에 들어가지 않고 고시원 앞 공중전화로 가더군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쪽지를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따르르릉 따르르릉. 그때 내 주머니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나는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낡은 이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발신번호 표시 제한.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저쪽에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흡흡하고 숨죽여 우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영수냐? 너 영수 맞지? 어머니, 어머니. 아들놈이 전화를 끊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매일 밤 공중전화로 내 번호를 눌렀답니다. 살아있는지 목소리라도 듣고 싶은데 차마 어머니 하고 부를 자신이 없어서 벨이 울리다 끊어지기만 반복했답니다. 오늘은 어쩐 일인지 내가 전화를 받으니 참았던 울음이 터진 겁니다. 너 이놈의 자식아. 거기서 뭐하고 있어? 왜 전화를 피해?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볼 면목이 없어서 집 팔아먹은 놈이라고 손가락질 받을까봐 어머니 목소리 들으면 다 무너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어미를 이 꼴로 만들어놔. 제가 돈 벌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고 있어요. 시장 짐도 나르고 밤에는 대리운전도 합니다. 어머니 돈다는 못 갚아도 어머니 월세라도 보내드리려고. 이 바보 같은 놈아. 그깟 월세 30만 원이 문제야. 나는 내가 죽은 줄 알고 내가 이 어미 버리고 도망간 줄 알고 내가 얼마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기를 붙들고 아들도 울고 나도 울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아들이 있는 고시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영수도 나를 봤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아들이 저 멀리서 나를 보더니 그 자리에 퍽 하고 쓰러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아들놈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6달 만에 마주본 아들은 내가 알던 그 김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상 풍파에 잔뜩 찌든 불쌍한 내 아들 김영수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저를 때리세요. 나는 말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뺨을 때리는 대신 먼지투성이가 된 아들의 머리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됐어, 임마. 살아있으면 됐어. 이렇게 일하고 있으면 됐어. 많이 말랐네, 우리 아들. 그날 밤 나는 아들을 데리고 내 지하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쌀을 씻어 밥을 안 쳤습니다. 남아있던 무로 깍두기를 담그고 김치찌개를 보글보글 끓였습니다. 아들은 밥상머리에 앉아 밥 한 숟갈을 입에 넣고는 어린애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 이 밥이 이 김치찌개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천천히 먹어. 이놈아. 체한다. 앞으로는 밥 굶지 마.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야. 근데 사람은 한 번 가면 못 돌아와. 그리고 밥심으로 사는 거야. 그 후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달라진 건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 곰팡내 나는 지하방에 살고 15층 아파트는 남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이 엉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들 영수는 여전히 시장에서 짐을 나릅니다. 나도 여전히 새벽에 리어카를 끕니다. 대신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어머니, 저쪽 골목에 박스 많아요. 내가 맡아놨어. 아이고, 우리 아들. 장하다. 오늘은 너랑 나랑 둘이 하니까 어제보다 2배는 벌겠다. 남들이 보면 아들 때문에 집 날리고 모자가 둘이서 폐지 줍는다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나는 집을 잃은 게 아니라 내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되찾은 것입니다. 비록 15층 아파트에 볕은 없지만 이 지하방에는 내 아들과 내가 함께 끓여 먹는 따뜻한 김치찌개 냄새가 가득합니다. 엉망이 되어버린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영수야, 밥 먹자. 내일은 더 일찍 나가야 하니까 든든히 먹어도. 아이고, 그래도 밥맛은 좋다.